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구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입분들은 모르시죠. 자,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답변 줘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알면 답 얘기하시면 되고, 1. 9시부터 3시 30분. 2. 9시부터 6시. 3. 9시부터 이길 새벽 5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뭐가 정답입니까? 이미 제 방송을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은 답을 알죠. 그런데 이 방송을 처음 보거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절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선물시장을 경험하면서 선물 투자를 겸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니까 주식만 한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인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르면 시장의 구조 자체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즉, 오늘 시장은 내일 새벽 5시까지 연장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번이 많을 거예요. 1번이 주린이 답변, 2번이 그래도 중급자 답변이에요. 3번은 시장 구조를 알고 있는 고급 답변이죠. 3번 같은 경우는 3번의 답은 주식 플러스 파생까지 겸한 투자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나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방송을 봤거나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1번은 주식시장이죠. 즉, 저는 본장이라고 부릅니다. 본장. 2번 같은 경우는 시간외 장까지 포함된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3번은 선물 야간장까지 포함된 시장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알잖아요. 9시부터 3시 20분 마감 후에 플러스 동시효과 10분까지 해서 본장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 뭐 있어요?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 뭐 해요? 주식시장 뭐 열립니까? 그쵸,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는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 10분 단위로 단일가 거래가 진행되죠. 보통 여러분들 6시에 5시 30분에서 6시에 문자 많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왔을 건데, 자, 오늘도 왔을 건데 지금 왔죠. 4시 6시 46분이니까 지금 왔어요. 오늘 뭐 왔겠냐? 뭐 하이스틸, 이스트아시아, 시노펙스, 펜젠 1, 이스트아시아 이건 근데 안 왔을 수 있고, 하이스틸은 100% 왔을 거예요. 100% 문자 왔을 것. 그리고 펜젠, 시노펙스, 대동스틸 3, 펜젠 4, 시노펙스 5, 대동스틸. 이런 종목 문자 받았다 하시는 분들 55 입력 주세요.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주린이면 주린일수록 사기에 많이 당합니다. 사기 당합니다 이거. 사기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 5개의 문자, 이 5개 중 하나라도 문자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 오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자냐면 이거 해당 종목 잘 지켜보세요. 내일 갑니다. 혹은 우리 이거 사놨는데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문자나 카톡 받으신 분 55 입력 달라고요. 카톡에 그냥 입력 주시면 됩니다. 그 유튜브에. 지연님은 받으셨어요? 이 다른 분들도 다 받으셨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시간회장이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무조건 당하는 거야.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야, 시간회장이잖아요. 시간회장 여기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본장 마감 후에 시간회장 즉 4시부터 열리는 단일가 장에서 시간회 상한가 간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미 오른 겁니다. 이미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30분까지 3시 30분까지가 주식시장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에 저거 뜬 거 보잖아요. 와 얘네 잘하네 합니다. 왜? 이거 매일 보낼 수 있거든. 매일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A 종목 시간의 상한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펜젠이 하이스틸을 보냈다. 하이스틸 문자 받았다. 그러면 내일 또 시간의 단일가 해가지고 5시 30분에서 6시쯤 걔네는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보고 나서 뭘 해요? 뭐 또 이스타시아 또 갔네? 그럼 내일은 문자에다가 이스타시아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가 나왔어요. 상한가 갔잖아. 이미 시세가 분출됐어요. 이미 시간회 장에서 상한가 맞은 겁니다. 그럼 내일 평균적으로 10%는 떠서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는 주린이는 신인 줄 알아. 왜? 아니 내가 봤을 때 어저께 그냥 앱에서 MTS에서 보이는 가격은 10%가 미반영된 가격이거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증권 어플에서 하이스틸 봐보세요. 요르님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요르님이 어떤 증권사의 시간회장을 볼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 뭐 동부증권이다 그러면 동부를 봐야 되는 거고, 키움이다 그러면 키움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자, 하이스틸 봐보세요. 오늘 하이스틸 가격이 얼마예요? 오늘 하이스틸 가격이 얼마냐고. 마감가가 하이스틸 33,470원이에요 하이스틸 오늘 3시 30분 마감가 3,470원? 3,470원입니다. 그런데 시간회 마감가 얼마예요? 시간회 장에서 마감가가 얼마입니까? 3,815원이에요. 3,815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 장을 모르는 분들은 문자를 받고 가격을 보면 3,470원이야. 시간외 장을 아는 분들은 3,815원이야.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 이미
시간외 장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하이스틸 뜰 거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이미 10% 반영된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모르면 그냥 내일 뜬 줄 알아. 내일 뜬 줄 알아. 바보인 거죠. 아시겠죠? 시간 외 장 모르셨던 분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문자를 통한 사기극에 안 당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막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오늘 그 초등학교 입학했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 5분에서 10분만 가르쳐줘도 문자 쏴요. 내일 하이스틸 펜젠 이런 거 매수하세요. 아니 뜹니다. 이 문자 5분에서 10분만 가르쳐주면 보내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당한다는 소리는 정말 주식에 지읒자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 7 입력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당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 보고 혹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당하시는 분들은 방법 없어요. 본인 탓해야지. 본인이 아예 무지한데 안 배우려고 해서 당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도 없어.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이걸 왜 당하는지 이해조차 안 되는 건데 그쵸. 이미 오른 거, 그러니까 이미 오른 거 사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거 지들은 어제 마치 매수한 것처럼 한다고요. 시차를 이용하는 거죠. 호구 잡는다 이 소리예요. 시간의 장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마감가가 얼마예요? 3,470원이잖아 하이스트리. 그럼 내일 보면 10% 올라 있어. 아침에 눈 떠서 9시에 딱 봤는데 10% 올라 있어. 이걸 보는 사람과 오늘 시간의 장을 아시는 분들 이미 하이스틸 오르는 걸 알아요. 내일 갭상에도 어제 떴었구나 하면 그만이야. 문제는 이거라고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마감가가 3,470원이고 내일 보면 10% 올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 문제는 내일 또 시간외 상한가 간 놈 문자 또 온다고. 이렇게 한 10일 넘게 오잖아요. 신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찾지? 쪽집게 중에 쪽집게가 그런 쪽집게가 없잖아. 안 그래요? 계속 매일 얘네가 뭘 하냐면 매일 이 시간에 다니까 등락률 순위에서 상한가 간 것만 계속 문자 뿌립니다. 근데 이 시간의 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얘네가 매일 보내잖아. 왜? 상한가 가는 종목은 한두 종목이라도 계속 나오니까 시간에서. 그러면 계속 문자를 받으면 와 얘네 진짜 잘하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했죠. 초등학교 방금 입학한 우리 아들도 이거 5분에서
10분 가르쳐 놓으면 내일 예측 가능해요. 여러분들한테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5분 10분만 투자하면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당연히 안 당하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맞추는데. 문제는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 난 거 문자 쏜 것 뿐이라는 거죠. 하이스틸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하이스틸이 플러스 14%까지 떴다가 마이너스 7%로 빠져요. 그럼 문자 뭐 오느냐? 보셨죠? 오늘 하이스틸 플러스 12%의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러고 와요. 이거를 매일 한다고.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시간 예상한가 종목 문자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고가에서 매도했다 라고 문자 와요. 100%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신기하거든. 아시겠죠? 이거 걸리면 본인 다 타셔야 됩니다. 정말 무지해서 걸리는 거라 답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구제할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방송을 했고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린다, 그러면 본인 손가락 본인이 직접 자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핵심은 야간장이에요. 자, 야간장은 6시 시간외 장 마감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합니다. 야간장은 선물 시장을 가지고 해요. 즉 코스피 시장은 밤에도 움직입니다. 왜? 자,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선물은 코스피 200 연결 선물이에요. 즉 코스피 200개 종목하고 움직임을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코스피 시장은 시총 상위군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선물은 코스피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좀 있겠죠. 선물이 더 떨어지거나 코스피가 덜 떨어지거나 막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차익 비차익 거래로 해결될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야간 선물 시장이 개장된다는 소리는 코스피 지수도 야간에 결정난다, 이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침에 코스피 시장 갭상승, 갭하락 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궁금하다. 2.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면 제가 왜 강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가 추이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안정적인 시장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하락장, 우크라이나 악재, 그리고 1월달 폭락장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락할지 않아야 그 시장이 떨어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내 계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언제 현금화를 할 건지, 언제까지 오를 건지, 대충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럼 언제부터 내 자산을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리스크가 언제 커질 건지,
이번 악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돼서 얼마까지 눌릴 건지, 그럼 내가 버티는 게 당연한 건지 안 당연한 건지를 스스로 알아야 버텨도 현명하게 버팁니다. 근데 모르면 하락해도 왜 하락하는지 몰라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공포는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아. 그래서 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등이에요. 팔고 나서 보니까 최저점 손절. 미쳐버리죠. 그래서 며칠 오르는 거 손가락 빨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갈 것 같아. 삽니다. 사면 고점. 시장만 알아도, 시장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이 부분이 60% 이상 해소됩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60%를 변경할 수 있다는 소리는 확률이 엄청나게 개선된다 소리와 같아요. 최소한 저점에서 손절할 확률을 줄이고 고점에서 매수할 확률만 줄어들어도 계좌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엄청나게 개선된다. 4 현재랑 똑같이 암울할 것 같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 전략 게임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계좌 자체가 엄청나게 개선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 차트라고 우리나라 야간 시장을 보여주는 키움 차트예요. 자, 현재 시장은 이렇게 된 그 지금, 자, 우리나라 장부터. 자, 기본적으로 본장에서도 선물 차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돌아가서 선물은 뭐라고 했어요? 코스피라고 했습니까? 코스닥이라고 했습니까? 선물은 코스피 연결 선물 지수라고 했죠. 그래서 선물은 코스피와 동일하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하나 봅시다. 차트를 하나 보죠. 여기가 선물 차트예요. 자,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자, 일봉으로 봅시다. 일봉. 코스피의 움직임과 선물 차트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코스피 움직임하고 선물 차트 움직임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자, 거의 흡사하죠. 흡사합니까? 다릅니까? 흡사하죠. 거의 95% 이상 비슷하게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분봉 봅시다. 분봉. 오늘 5분봉. 오늘 당일. 흐름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선물 지수가 코스피 지수의 선행 지수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여요, 선물이. 왜? 선물은 코스피 시장의 향후 3개월, 6개월을 먼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하죠.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자, 선물 지수 마감 가격이 오늘 360.2예요. 선물 지수, 선물 차트 마감 가격이 360.2입니다. 그럼 야간 차트에서 360.2보다 높으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재 코스피 지수 종가보다 올랐다, 오르고 있다 라는 말이 성립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이해 입력주세요. 자, 오늘 마감, 오늘 3시, 그러니까 선물시장은 45분 마감이거든요. 3시 45분 마감인데 이때 360.2로 마감했어. 그런데 지금 야간장에서 7시 10분 현재 가격이 360.2보다 올라 있어. 그러면 선물 지수는 코스피 지수하고 같다라고 보면 결국 코스피 지수도 현재 오르고 있다. 이 소리랑 같죠. 자, 야간 차트 보러 갑니다. 먼저 뭘 볼 거냐면 미증시를 볼 거예요. 자, 미국 증시 밤 11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때 본장 열리죠. 1. 맞다. 2. 틀리다. 미국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밤 11시부터 해서 아침 7시, 6시 반 이때쯤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간장 존재한다 그랬죠? 야간장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미국도 있을 거 아니야. 미국 선물 지수는 23시간 개장합니다. 내리 돌아가. 지금 현재 서머타임 종료 기준으로 그냥 일반 그 동절기 기준으로 해서 아침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 우리나라 시간 기준 23시간 흘러가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로 대답해 주세요. 그죠? 있죠? 자, 그러면 보러 갑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왼쪽 게 다우 선물 지수, 즉 다우 지수죠. 자, 왼쪽 게 다우 선물 지수, 다우 지수예요. 그럼 오른쪽 거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걸 하나 다우 지수가 있을까? 미국에 양대 산맥인 지수가 뭐가 있어요? S&P 500이랑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처럼 뭐가 있어요? 나스닥 선물 지수, 나스닥 지수. 자,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오른다 내린다로 대답해 주세요.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시간. 즉 우리나라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르고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자, 3시 45분이 선물시장 마감 시간이에요. 그러면 결국 3시 45분 기준으로 오르냐 마냐 봐야겠죠. 자, 3시 45분 찾으러 갑니다. 중 3시
3시 40분, 3시 45분. 우리나라 마감했을 때 다우 지수는 여기였고 나스닥 지수는 여기겠죠. 그러면 자, 여기 대비해서 여기까지 올랐죠. 여기 대비해서 여기까지 올랐죠. 올랐잖아요. 양 지수 모두 우리나라 마감하고 올랐습니다. 그럼 야간장 올랐겠죠? 야간장 보러 갑니다. 자, 우리나라 마감 가격이 360.2라고 했습니다. 360.2. 우리나라 본장 마감 360.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간장이 이거보다 올라야 돼. 자, 지금 현재 몇 시예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 야간 선물 차트거든요. 자,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적어 드릴 거예요. 361.1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야간 시장 현재가 361.1이에요. 360.2 마감. 현재 361.1.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1 오른다, 2 내린다. 네,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 현재 7시 16분 PM 기준 우리나라 시장은 마감 이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눈을 떠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를 봅니다. 플러스 마감이에요. 분명. 근데 우리나라는 개파락이 나옵니다. 주리인 분들은 중고급자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 다우지수가 플러스 0.2% 상승 마감.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0.1% 상승 마감 했어요. 그래서 빨간불이야. 좋아. 우리나라 개파락 안 나오겠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라 타점이라.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종가가 플러스 0.2%에서 마감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우 지수 다우 선물 지수가 플러스 1.2%예요. 그런데 마감이 플러스 0.2%로 마감을 합니다. 다우 지수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플러스 0.2% 상승 마감이죠.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30일날 우리나라 종가가 플러스 0.2에서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우 지수 선물 지수가 플러스 1.2%였는데 31일날 아침에 까봤는데 다우 지수 마감이 플러스 0.2%예요. 그러면 어제 종가보다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예요? 다우 지수가 3. 떨어진 거다. 4. 오른 거다. 자, 31일 여기에서 0.2%까지 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져서 시작하는 게 올라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O. 떨어져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6. 올라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5번이에요. 왜? 어제 30일 마감 때보다 글로벌 증시가 떨어진 겁니다. 1.2%의 상승을 유지하던 다우지수가 0.2% 하락 마감한 거예요. 0.2%로 하락 마감한 거예요. 그럼 다우지수는 어떤 식이냐? 갭상 후 떨어진 거라고, 본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저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오늘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떨어져 시작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이 소리 나옵니다. 우리나라 증시 미증시 올랐는데도 떨어져서 시작하네. 이 소리 나와요. 100%. 미국 증시가 떨어진 건데 그냥 네이버만 보고 플러스 0.2% 마감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예측을 하려면 글로벌 증시 동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글로벌 증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23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이 아시아 증시 영향을 두 번째로 많이 받습니다. 원래는 항생, 홍콩 증시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으나 최근에는 항생 증시는 저리 가고 니케이의 영향을 받아요. 개별적인 움직임도 보이지만 니케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왜요? 현재 어떤 장세입니까? 현재 FOMC 미국 금리 인상. 그렇죠. 미국 선물이 월요일날 마감 후에 오늘 3일절, 어제 3일절 휴무 때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간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요때, 그러니까 어제 안 쉬었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갭상승해서 어저께 즐기고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겠죠. 그런데 어저께 휴장이었잖아. 이게 올라간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올라간 거랑 떨어진 거 두 개가 같이 반영된 게 오늘 시장입니다. 떨어져서 마감한 게 반영돼가지고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소폭 갭상승으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 지수는 더 올랐었어요. 야간 지수는 364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야간장은 우리나라에 많이 좋았었어요.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점과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나라는 야간장이 존재하고 이는 미국 증시 방향성에 따라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물론 야간장에서도 미증시가 떨어져도 버틸 때 있어요. 디커플링이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완전 동조화되진 않아요. 하지만 버틸 때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고, 자, 대륙의 장세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 9시부터 4시까지 이거 받아 적으세요. 아시아 증시 4시부터 11시까지 유럽 증시,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미국 증시. 이거 적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시황보객에서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무슨 타임? 지금 무슨 타임? 유럽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11시부터는 미국 증시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영향으로 바뀌어요. 단, 그 전까지 우리가 장 마감 후에 봐야 되는 증시는 무조건 유럽 증시입니다. 게다가 지금 유럽 증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1. 중요하다. 2. 안 중요하다. 자, 여기다가 왜 중요한지까지 적어주시면 100점. 지금 유럽 증시가 왜 필수 체킹 재료예요? 그렇죠, 정수님.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서 합니까? 유럽에서 하잖아. 그럼 러시아 증시, 유럽 독일 증시, 뭐 이탈리아 증시, EU 전부 다 유럽 증시 타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뭘 봐요, 요즘에? investing.com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유럽 증시를, 자, 닥스 지수 오르고 있죠. 영국 오르고 있죠. 프랑스 오르고 있죠. 유로스톡스 오르고 있죠. 네덜란드 오르고 있죠. 스페인 오르고 있죠. 유럽 증시 대부분 반등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러시아 증시는 여러분 지금 막았어요. 러시아는 현재 주식시장 막았습니다. 거래 안 되게 전부 휴장이에요. 왜? 왜 휴장입니까? 외국 자본 유출 막으려고. 아예 매매, 거래가 안 되게 양아치 놈들이 막아버렸어요. 다행입니다. 왜? 시장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러시아 금융당국에서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환율인데,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러시아 증시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75루블에서 108루블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1달러를 며칠 전까지 75불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준 108루블이라고.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현재 러시아 화폐인 루블 단위 기준에서 1달러가 값이 비싸진 겁니까? 싸진 겁니까? 1. 비싸졌다. 2. 싸졌다. 달러 1달러를 사는데 드는 루블의 비용이 증가했어요? 떨어졌어요? 증가했죠. 자,
환율 차트 보세요. 환율 차트, 환율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3 올랐다, 4 내렸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 루블이 달러 기준, 달러 대비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차트 보면 되잖아. 차트. 환율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랐죠. 자, 환율이 오른다는 소리는 정리하면 달러 가치가 해당 화폐 기준 대비 올랐다는 겁니다. 즉 루블의 가격은, 가치가 떨어진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랐다, 이 소리예요. 결국 루블화가, 아니 러시아 루블 대비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 루블화, 러시아 화폐가 지폐된다. 아, 지폐가 아니라 휴지된다, 이 소리와 같습니다. 러시아 화폐로는 살 수 있는 게, 화폐로는 살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화폐의 기능을 잃습니다. 달러로는 거래가 되는데 루블로는 거래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국 내에서 러시아 화폐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고 러시아가 망한다는, 루블화를 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죠. 루블화를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에요. 전쟁이 종식된다 개념이 있어야 되고, 전쟁 이후에도 그 경제 제재가 나아진다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루블화를 투자하려면 장기전으로 와야 돼요. 왜? 제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 물론 쉽게 끝난다는 이슈만 있어도 루블화는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릴 거야. 루블화의 가치가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루블화를 사는 거를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 아닌 이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루블화를 보면 오르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된다 했어요? 1. 떨어진다. 2. 떨어진다. 3. 떨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폭등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 무조건 크게 흔들리거든요. 러시아 증시도 지금 증시는 막아놨지만 환율 오르는 거 보면, 증시는 막아놨지만 환율 오르는 거 보면 계속 내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외환 유출이 계속 되는 겁니다. 외환 유출이. 왜? 달러 소비가 루블을 달러로 바꾸려는 소비가 많아지면서 루블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달러 값이 오르죠. 이 말은 달러 수요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내에서 달러 수요가 폭증했다는 소리고 자산이 루블화에서 달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외환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러시아가 금리 인상을 20%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리고,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폭망하고 있다 소리와 같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정말로 20%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좀 잡히면 시장도 안정화되겠죠. 잡히는 이유가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미증시 기준으로, 아니 유럽 증시 기준으로 바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반등하겠죠. 자, 닥스 지수, 독일 지수를 보면 언제든지 저점이 나올 수 있고 오늘 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초 개파락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중이에요. 독일 지수 개파락 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중.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악재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장기전으로 간다 해도 시장에는 뭐가 생겼어요? 내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슈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악재로 폭락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단 러시아 증시가, 러시아가 부도 처리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제재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로 흘러가는 경우의 수 제외, 시장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재 악재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만 보면 반등 확률이 더 높아요. 안 올라요. 러시아 증시. 러시아 증시 막아놨습니다. 그게 네이버에서 보면 플러스 26% 찍혀있죠. 이거 급락하고 나서 러시아 증시 50% 빠지고 나서 다음날 저점 매수 유입으로 반등 나오고 러시아가 증시 중단시켰어요. 러시아 증시는 며칠째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시에서 나가는 외국 자본 막으려고 러시아가 아예 증시를 열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다운, 네이버 보면 플러스 26%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나오실 수 있지.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캐치 잘 하신 거예요. 맨날 보면 러시아 증시 26% 계속 오르는 것 같잖아. 왜? 중단돼서 며칠 전에 마감된 거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분을 모르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맞죠? 자, 저는 반등 확률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왜? 악재 소멸에 대한 반등은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중에 뭐라고 했어요? 수급은 상승을 본다 했습니까? 하락을 본다 했습니까? 1 상승, 2 하락. 예. 현재 수급은 하락을 봅니다. 무조건 하락 나와야 이득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하락이 나오면 대박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포지션이죠. 단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오늘 두 번째,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하는 방법과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현황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펜이 세팅이 안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자, 보면 이 코스피 시장이죠.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 선물 오늘 배웠죠. 선물 시장하고 뭐하고 동일하다고? 선물 시장은 뭐예요? 그렇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럼 이거하고 연관해서 보면 돼요. 콜옵션은 뭐냐? 상승 베팅입니다. 풋옵션은 뭐냐? 하락이, 즉 코스피. 쉽게 말해서 콜옵션 매수가 많으면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고, 풋옵션 매수가 많으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 이 소리예요. 왜? 풋옵션을 살 경우 시장이 하락해야 풋옵션 수익이 증가합니다. 해서 풋옵션 매수가 많다는 소리는 돈이 풋옵션을 산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많다는 소리는 풋옵션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럼 반대로 풋옵션 매도가 많다. 그럼 단순하게 뭘 의미해요? 풋옵션을 파는 사람이 많아. 시장이 하락할 걸 예측하는 사람보다 시장이 하락하는 거를 파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뭘 의미해요? 풋옵션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 자, 그렇죠. 상승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 매도 왜 합니까? 손절이든 수익 청산이든 왜 해요? 왜 합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절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익 청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이 고점이 되고 내일부터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매도는 그냥 단순하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풋 옵션은 시장이 하락해야 수익이 나와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버스와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풋 옵션을 매도해. 이 말은 풋 옵션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매도하는 거겠죠. 그런데 풋 옵션은 하락할 때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이 그러니까 풋 옵션은 시장이 하락할 때 매도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에 따라 풋 옵션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 즉 판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신 분들 이해 입력 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꽈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몇 번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부터 모의 투자 매매 들어가게 되면 하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좀 더 될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조금 된다 하시면 이해 입력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매도에 대한 개념 변경이에요. 매도에 대한 개념 변경입니다. 매도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하락할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는 행위. 매수는 상승할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행위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갈까봐, 수익이 날까봐. 매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떨어질까봐. 맞죠? 자, 그런데 선물은 양방향 베팅이 가능합니다. 즉 상승에 베팅이 가능하고요, 하락에 베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공매도 개념들 아시죠? 공매도 개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공매도 이해하고 있다. 예, 공매도 이해 못하고 있다. 모르면 여러분들 모른다고 해주시면 돼요. 자, 모르시는 분들, 제가 우리 최 팀장이 공매도 영상 같이 올리거든요. 그거 마감 후에, 이거 방송 마감 후에 공매도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공매도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보시면 시장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이해가 됩니다. 자, 시장은 매수와 매도로 구분됩니다. 자, 매수는 뭐라고 했죠? 상승. 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 상승이면 매도는 뭘까요? 그렇죠, 하락. 하락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3074억 원 순 매도했어요. 상승에 베팅한 겁니까? 하락에 베팅한 겁니까? 상승할 것 같아서 순매도한 거예요? 하락할 것 같아서 순매도한 거예요? 하락할 것 같아서죠. 자, 선물지수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이죠. 자, 콜옵션은 시장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콜옵션은 시장 상승이라고 했어요. 콜옵션을 순매수했어요. 콜옵션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이거는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콜옵션은 시장이 올라야지 수익 나는데 이 수익 올라야 수익 나는 거를 샀어. 상승이죠. 자, 풋옵션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도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풋옵션을 매도했다. 시장이 하락해야 수익이 나오는 풋옵션을 매도했다. 이건 뭐예요? 상승이죠. 자, 풋옵션은 시장이 하락해야 수익이 나오는데 이 풋옵션 매도했다는 거는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 거다. 시장 반등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시장 하락, 선물은 시장 하락, 콜옵션은 시장 상승, 풋옵션은 시장 상승. 단 이것은 오늘 하루 수급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다고요. 게다가 옵션은 약간 단기적인 수급 주체예요. 해서 옵션은 그냥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야간장에서의 반등 정도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당일 말고 누적을 봐야 합니다. 자, 현재 이게 투자자별 현재 누적 순매수거든요. 언제부터? 1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현재 선물 누적 수급입니다. 언제부터? 12월 10일부터 3월 2일 오늘까지. 12월 10일이 뭐예요? 2021년 12월 만기, 즉 선물 만기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포지션은 금액은 어디에 베팅되어 있습니까? 1. 상승, 2. 하락.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베팅되어 있어요? 플러스예요? 매수예요? 매도예요? 팔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3조 6천억 원) 매도 중입니다. 즉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를, 포지션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4. 올라야 한다. 5. 떨어져야 한다. 자, 제가 수급은 하방 우위다 하는 이유 아시겠다,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 이해 입력 주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개념 이해가 안 되셔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감하고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매도는 어떻게 청산할까요? 매도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들이 저 매도 포지션을 수익 청산하는 방법은 매수해야 합니다. 매도 포지션을 수익 청산하는 방법이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현재 누적 선물 매도 금액이 마이너스 3조 6천억 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매수 대기 잔량이 3조 6천억 원이다. 이 소리와 같아요. 갑자기 악재가 해소되면 시장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하방에 베팅한 거 수익 청산하던가 뭘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잖아. 그런데 청산 및 손절의 방법은 매수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악재가 해소돼 버리면, 갑작스럽게 해소되면 외국인들이 하루아침에 2조 3조 선물 순매수 땡겨버립니다. 그러면 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외국인들이 저 매도 포지션을 손절하거나 차익 실현하면서 매수를 딱 땡겨버리면 시장 어떻게 돼요? 1. 폭등한다. 2. 그대로다. 3. 폭락한다. 폭등하죠. 하루에 3%, 4%의 상승장이 올 수 있는 잔량이다. 해서 현재 수급이 악조건인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하락해야 수익이 나와요, 외국인들. 단 문제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악재장이고 누가 봐도 폭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장세인데 우리나라 시장 겁내게 잘 버텨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랗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 미증시도 떨어졌는데 말이죠. 물론 미증시도 반등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있는데 이거 야간이구나. 미증시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미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자, 저가를 이탈했었죠. 저가 이탈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나스닥 지수, 다우 선물 지수 전부 저가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생각 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얘는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저가를 이탈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저가를 이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 했다. 2. 안 했다. 여기 대비해서 저가를 이탈했어요? 안 했어요? 1. 했다. 2. 안 했다. 이탈했다. 1. 이탈 안 했다. 2. 그래서 모든 증권사에서 어떤 뉴스를 봐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라는 소리가 현재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게다가 매도 누적 매도가 많기 때문에 악재 해소 시 빠른 반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좀 짜증나는 게 장기화로 가는 거죠. 게다가 외국인은 3월 물까지만 버티면 수익 청산 어느 정도 됩니다. 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채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다음 주 10일까지 질질 끌고 가도 수익이에요. 굳이 현재 악재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현재 평균 단가가 373, 373포인트예요. 매도 평균 단가가 373포인트입니다. 여기에요. 무슨 말이냐? 얘네는 시장이 반등을 해가지고 이만큼이 올라도 내일부터 갑작스럽게 시장이 쭉 올라요. 얼마 오릅니까? 3.56%. 오늘 종가 기준 플러스 3.56%가 올라도 얘네는 선물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즉 악재가 해소되면 그냥 매수 땡기면 수익, 악재가 해소 안 되어도 10일까지 포지션 유지해도 수익, 떨어지고 폭락해도 수익, 전부 수익입니다. 하락시키는데 주식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외국인은 많이 팔아지겠어요. 언제부터? 8월에서 현재까지 해서 당연히 더 추가 매도할 여력은 존재합니다만 저점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나올 경우 그때부터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때려 맞았다 라는 결과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려도 매수에 물려야 한다 라고 봅니다. 월물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 지금 모의 투자하기에 시기가 완전 적절하지 않아요. 왜? 다음 주가 엄청 재밌을 거니까. 포지션 짜기.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약간 스윙으로 봐야 됩니다. 월물 변경에 대한 생각까지 가져가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려도 매수가 좋은 장세가 현재 장세고, 공포를 느끼기보단 갑작스럽게 나올 폭등에 대비한 한다 이 소리예요. 언제 어디서 폭등이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게 정치 이슈입니다. 확인하신 분들 입력 주세요. 오늘 좀 어렵죠? 오늘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머릿속에 안 되는 거 계속 집어 넣으셔야 여러분들 독립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폭 얘기는 못 갈 것 같고 이거 빠르게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시황폭 얘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만 비공개 강의해야지 뭐. 자, 매도 포지션 안내인데 이거는 내일부터 모의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 확인 필수입니다. 자, 매도 포지션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 베팅?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매도 들어간다는 개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상승에 베팅하는 거겠어요? 하락에 베팅하는 거겠어요?
형련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돼요. 녹방 보시면 되죠. 그렇죠. 하락 배팅. 그럼 매수 포지션은 어디 배팅? 그렇죠. 자, 매도는 하락, 매수는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신호가 매도 한 계약 시장가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물 옵션 주문 종합 아이씨 자, 여기서 매도창 있죠. 매도창 있죠. 매도창에서 수량 1 그리고 종류 시장가 그리고 나서 매도 누르면 됩니다. 매도 포지션 진입할 경우 매도창에서 초기 주문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사야지만 산 게 있어야지만 팔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하락에 베팅하고 싶다 하면 그냥 매도창 가서 매도 주문이 최초 주문이에요. 매번 헷갈리시는 건데 매도창 가가지고 그냥 매도 주문 먼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수 사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도한 다음에 매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매도 포지션입니다. 무조건 매도창에서 진입, 매수창에서 청산. 이게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수 포지션은 알려줄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주식이랑 동일합니다. 그냥 매수 사서 판매하는 매도하는 거예요. 올라야 수익이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자, 오늘 시장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서 매도를 해요. 여기서 매도를 해. 매도창에서 가가지고 아무 포지션이 없어. 내가 산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362.75에서 시장가로 매도 한 계약 시세요. 그러면 아이씨 여기서 그냥 매도 누르고 시장가 한 계약 누르고 시장가로 정리한 다음에 매도 버튼 누르면 된다고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계좌에 빨간불이 올라갑니다.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충분한 수익이야. 순식간에 한 50만원 벌었어. 그래. 하고 나서 청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잔고에 있는 거 누르고 매수창 가서 시장가로 매수 청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팔았으니 사서 줘야죠. 이해 안 되시죠?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먼저 팔아서 매도해서 사서 매수해서 갚는다. 개념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만 7 입력 주세요.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7 입력 주시는 분들은 오늘 마감 후 공매도 영상 필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영상을 확인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더 매끄럽게 될 거예요. 공매도 방식이에요. 공매도 방식. 제가 설명한 공매도 영상을 쫙 보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다소 어려웠고 힘들 건데
이거 이해해야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 구조 겁나 쉽게 이해됩니다. 매도를 이해 못 해버리면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면 안 될 건 아니니까